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갑니다. 상반기 동안 재물 흐름은 어쩐지 불안정하고 직장이나 사람 관계도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았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고민과 궁금증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지셨을 겁니다. 혹시 요즘 부쩍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도 열심히 했고 이 나이쯤 됐으면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은 오히려 주변 눈치 더 보이고 괜히 선택 앞에 자꾸 망설여지고 자신감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고민 사실 당연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흐름의 시기거든요. 여러분은 1964년 갑진생, 용띠 중에서도 갑목과 진토 기운을 함께 지닌 분들이죠. 갑목은 큰 나무의 기운, 진토는 그걸 지탱하는 습한 흙의 힘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히 재물 흐름과 직업운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시점인데요. 그 기운의 핵심은 바로 뿌리 다지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기운이 강하고 갑진생은 특히 추진력과 책임감이 큰데 올해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민이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는 띠나 출생연도만으로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음력, 양력,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고려해야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본 기본 흐름이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이제 2025년 상반기 전체 흐름부터 5월과 6월의 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일단 1월과 2월은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막상 현실은 정체되거나 기대만큼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3월과 4월로 넘어가며 을묘월과 갑진월의 기운이 겹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와 책임이라는 양극단이 충돌했죠. 특히 갑진생분들은 4월 무렵 집안 문제나 금전 관련 부담이 유난히 크게 체감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자꾸만 예상 밖 변수가 튀어나오는 느낌. 바로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신사월로 들어서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구간이 열립니다. 을목과 사화의 상승 기운 덕분에 자신의 역량을 좀 더 밖으로 드러낼 기회가 생기는 시기죠. 다만 이때는 오히려 주변의 질투나 오해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경쟁 구도에 휘말리거나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갈릴 수도 있죠. 6월 이모월은 불의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며 마치 이제 진짜 뭔가 해봐야 하는 순간처럼 중압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갑진생 용띠는 한편으론 추진력이 강해지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가 다 떠맡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커지죠. 그래서 6월엔 크게는 가정 문제, 작게는 동료와의 갈등 등 반복되는 고민거리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까? 혼란스러웠던 이유도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변곡점은 4월과 6월, 특히 6월엔 감정적으로 피로가 쌓이니 과욕보단 기운 조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혹시 요즘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일상의 복잡한 물결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느낌 받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만 해도 직장에선 예상 못한 일거리,
가정에선 갑자기 들어오는 부담, 그런 일들이 겹쳐서 몸도 마음도 참 버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인 여러분은 본래 강한 뿌리와 추진력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로 가면서 그 뿌리를 흔드는 작은 지진 같은 변동이 찾아오죠. 먼저 7월은 개미월입니다. 개수는 물의 기운, 미토는 흙의 기운입니다. 용띠는 토의 뿌리를 지녔기에 이 시기엔 내면의 갈등이나 숨겨진 고민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피로가 쌓이지? 이런 체감 많으실 겁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갑목의 기운이 다시 시작됩니다. 목 기운은 성장과 시작을 뜻하지만 동시에 용띠의 진토를 흔드는 역할도 하죠. 쉽게 말해 새로운 기회도 있지만 그만큼 준비 없이 나서면 흔들린다는 달입니다. 특히 이때는 인간관계에서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이 들어오고 어쩌면 예전 인연이 다시 연결될 수도 있어요. 9월 을유월엔 목과 금의 상극이 겹치며 재물이나 직업운에서 크고 작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괜히 투자를 늘렸다가 되레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은 지출이나 계약, 이동은 신중하게 기존 흐름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10월 병술월엔 화와 토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기운이 점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정체됐던 강물이 한 번에 쏟아져 흐르는 듯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중심을 잘 잡지만 이번 병술월엔 과욕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정 문제나 건강 쪽으로 압박감이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수의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해수는 깊고 어두운 바다처럼 감정의 깊이를 더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죠. 특히 가족, 동료와의 대화 속에 숨겨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으니 이때는 한 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충돌이 격해집니다. 이 시기는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한 해의 핵심 복병이 숨어 있죠. 특히 재정 정리, 건강 점검, 가족 문제는 이때 반드시 챙기세요. 정리하자면 7월과 11월은 내면 점검과 휴식, 8월과 10월은 기회와 도전, 9월과 12월은 신중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변곡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50대 중반 용띠분이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왜인지 찜찜하고 몸도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하반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욕보단 속도 조절, 불안할 땐 멈춤, 이게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참고로 2024년 전체 흐름은 묵은 뿌리를 정리하는 해였습니다. 겉으론 평범했지만 속으론 준비와 선택의 압박이 꾸준히 쌓인 시기였죠. 그리고 2026년은 본격적인 분기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내 선택이 2026년 현실을 크게 바꿀 테니 지금부터 매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흔들릴 땐 잠시 멈추고 기회가 올 땐 침착하게 다가서면 용띠답게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경제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하나둘 독립을 시작하면서 막상 마음은 후련한데 어딘가 허전하고 한편으론 재정 상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시기죠. 이참에 상속 분배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요즘 부쩍 드셨다면 바로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재물의 기운을 먼저 크게 보면 한마디로 다시 쌓는 과정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개수의 기운이 내면을 적시고 미토는 생각보다 잔잔하지만 끈질깁니다. 이 시기엔 겉으론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속으론 어디서부터 정리할까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출 관리의 핵심은 불필요한 소비를 다이어트하듯 조금씩 덜어내는 겁니다. 특히 7월 8일과 26일 재정 계획 세우기 좋은 날입니다. 작게는 자동이체 점검, 크게는 상속 방향을 가족과 조율해보는 것도 이때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반면 15일과 23일엔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영향으로 계획 없는 지출이나 섣부른 투자 충동이 커질 수 있으니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갑목의 기운이 다시 토를 건드립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도에 마음이 쏠립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금전 재배치 고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 수 있어요.
하지만 갑신월의 금기운은 욕심을 부추기지만 기초가 약한 선택은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달엔 보이는 이익보다 숨어있는 리스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길일은 7일과 18일, 이때는 계약서 검토나 세무 정리의 적기입니다. 흉일은 12일과 25일, 그날은 지인 투자 제안이나 급한 결정은 피하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과 금의 충돌이 극대화됩니다. 용띠 갑진생은 흙의 뿌리를 가진 분들이기에 이 시기는 특히 흔들림을 크게 체감합니다. 재물운으로 보면 미뤘던 청산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방치한 채권, 정리 안 된 공동명예,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매듭질 타이밍입니다. 또 상속 관련 상담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에 적당한 달입니다. 다만 9월 6일과 28일 서류 점검에 유리하고 13일과 21일엔 감정적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강한 기운이 흙을 달구며 숨겨진 문제를 드러냅니다. 돈의 흐름도 그만큼 빨라지고 뜻밖의 지출이나 수익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상속 문제는 이때 결정을 미루면 다음 해로 넘어가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은 정리와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길일은 5일과 22일, 그날엔 큰 지출보다 기존 자산 재편성이 좋고 10일과 24일엔 충동적 소비는 잠시 참으세요. 11월 정해월 수의 기운이 깊어지며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한층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갑진생 특유의 뿌리 깊은 고민이 올라오지만 그걸 반대로 활용하면 재정 안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과의 재정 대화, 상속 계획 점검이 필요하고 마음이 흔들릴 땐 숫자를 정리하며 현실을 다시 바라보세요. 11월 9일과 27일은 서류 작업, 자산 구조 조정에 유리하고 16일과 25일엔 금전적 실수가 나오기 쉬우니 신중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 해 재물 흐름을 깔끔히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상속 정리, 부동산 재조정, 보험, 연금 확인 같은 구체적 행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6일과 19일엔 새로운 투자보다 기존 관리에 집중하시고 13일과 24일엔 불필요한 약속, 경조사비 부담은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띠 궁합을 보자면 닭띠와의 인연은 이번 하반기 금전 흐름에 신중함을 더해줍니다. 금과 토의 상생 관계로 이 시기에 닭띠 지인과의 대화나 정보 공유가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 핵심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흔들릴 땐 멈추고 쌓을 땐 단단히 쌓으세요. 요즘 문득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마음은 뭔가 해야겠다 싶은데 몸이 먼저 피곤해진다. 사실 갑진생 여러분은 타고난 뿌리의 기운 덕분에 웬만한 피로는 견뎌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건강의 흐름을 보면 조용히 안에서부터 기운이 빠지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살펴보죠. 개수의 기운이 깊어지며 몸속 장기, 특히 심장과 소화기가 미세하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느낌이 슬며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버티기보다 소화에 좋은 따뜻한 음식,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특히 8일과 26일엔 몸 상태 점검이나 검진 예약에 좋고 15일과 23일엔 피로 누적이 쉽게 쌓이니 되도록 무리한 일정은 피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의 기운이 확장되며 긴장감이 심리뿐 아니라 신체에까지 번지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워 자는 것 같은데 피곤하다. 이런 체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뒤척이는 날도 많아지니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숙면을 돕는 따뜻한 차 한 잔 생활 속 루틴으로 챙겨주세요. 길일인 7일과 18일엔 검진이나 운동 시작하기 좋고 12일과 25일은 과로, 음주 피로가 몰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금이 부딪히며 심장 쪽 부담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최근 비슷한 증상 있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시기 안에 전문 검진을 꼭 챙기세요. 또 6일과 28일엔 병원 상담 건강관리 계획에 유리하고 13일과 21일엔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로 신체 피로가 더 쌓이니 대인관계도 조금은 선을 두세요. 10월 병술월 병화의 기운이 강해지며 몸 안의 열기가 과도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열감, 머리 쪽 긴장과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예요. 특히 야외 활동이나 운동할 땐 체온 조절과 충분한 수분 섭취 꼭 챙기셔야 합니다. 5일과 22일은 휴식과 몸 회복에 좋은 날이고 10일과 24일엔 무리하거나 장거리 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기운으로 몸의 진액과 기력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겉으로 큰 문제 없지만 소리 없는 피로감이 속에서 천천히 쌓이죠. 특히 소화기, 심혈관 쪽 관리가 핵심입니다. 평소보다 더 피로하거나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신다면 이 시기 꼭 체크하세요. 9일과 27일엔 검진이나 건강계획 세우기 좋고 16일과 25일엔 피로 누적, 체력 저하가 더 뚜렷하니 조용한 휴식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팽팽한 대립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겨울철 체온 관리, 면역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6일과 19일엔 건강 루틴 정비가 필요하고 13일과 24일엔 무리하거나 한파에 노출되면 건강 리스크 커질 수 있어 주의하세요. 대인관계운 흐름도 함께 살펴보죠. 하반기엔 닭띠와의 인연이 정신적 긴장 완화에 도움됩니다. 금과 토의 상생관계로 현실적인 조언과 감정 균형을 잡아주는 흐름이니까요. 또 토끼띠와의 인연은 내면 평온을 주며 목과 토의 긴장을 중화시켜 대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닭띠 지인은 11월 9일 전후 현실 조언자로 도움이 되고 토끼띠 인연은 9월 6일이나 12월 6일쯤 마음 정리에 좋은 기운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하반기 건강운의 핵심은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라입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니 조급함보다 꾸준함을 선택하세요. 요즘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 이런 고민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히 갑진생 여러분은 책임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버티고 또 버티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직업운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멈춤과 재정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들어옵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살펴볼게요. 개수의 기운이 내면을 파고들며 몸도 마음도 기본 리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괜히 손님이 줄거나 기존 거래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확장하려 들기보다 기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게 맞습니다. 7월 8일과 26일엔 업무 조율, 직원 관리, 사업 재구성에 좋은 날이고 15일과 23일엔 상대방 말에 휘둘리거나 계획 없이 변화를 주면 손해가 큽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의 확장 기운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를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에선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런 생각이 고개 들지만 신체적으로 버거움을 느낀다면 장기적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특히 퇴직을 고민 중이라면 갑신월은 준비의 달이지 성급한 결단의 달은 아닙니다. 길일 7일 18일엔 업무 정리, 계약 재검토, 퇴직 후 계획 세우기에 적합하고 12일 25일엔 건강 문제로 실수, 오해가 커질 수 있어 조용히 자기 관리를 우선하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조직 내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의 형태로 표면화됩니다. 특히 상사 거래처와의 마찰 혹은 팀 내 오해로 심리적 리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땐 말보다 행동으로 실력을 보여주거나 필요하면 잠시 물러서는 게 현명합니다. 6일과 28일엔 직업 관련 협상, 인맥 정리에 유리하고 13일과 21일엔 급한 판단, 즉흥적 결정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며 직업적으로는 다시 활동성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내면의 불안이 올라오면 의욕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죠. 이 시기엔 단기 프로젝트, 계약 연장처럼 확실한 결과가 보이는 선택에 집중하세요. 5일과 22일은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 좋고 10일과 24일엔 건강 부담 과로로 실수를 만들기 쉬우니 무리하지 마세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기운이 깊어지며 심리적 회의감이나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퇴직 고민이 크신 분들은 이 시기에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현실적 분석이 먼저입니다. 9일과 27일엔 직업 상담, 재교육 계획 세우기 좋고 16일과 25일엔 혼자 감정에 매몰되기 쉬우니 가벼운 대화나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직업과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달의 사업 확장보단 정리 재정비에 초점 맞추세요. 퇴직 후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재정, 건강, 시간 배분을 차분히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6일, 19일엔 현실 기반 계획 세우기 좋고 13일, 24일엔 충동적 선택 피하셔야 합니다. 궁합띠는 말띠와 개띠를 추천드립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으로 갑진생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완해주며 개띠는 금의 에너지로 현실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직업은 조심할 두 가지는 첫째,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둘째,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후회입니다. 직업은 요약하자면 속도보단 방향을 잡고 건강을 우선 챙기세요. 사람 일이 참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의외의 위로가 되기도 하죠. 갑진생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의 흐름을 보면 이런 관계의 온도차가 꽤 뚜렷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개수와 미토의 만남 속에 감정의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엔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서서히 스며들 수 있어요. 특히 평소 괜찮던 말투가 상대방에겐 날카롭게 들릴 수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7월 8일과 26일엔 마음 열고 대화하면 풀리지 않던 갈등이 정리되지만 15일과 23일엔 작은 말실수가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으니 그날만큼은 침묵도 지혜입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의 확장 기운으로 새로운 인연이나 재회가 자꾸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 시기엔 예전 동료 혹은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의도를 섣불리 단정짓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7일과 18일엔 좋은 인연을 다시 확인할 기회, 12일과 25일엔 서운함이 커질 수 있으니 감정 표현을 조심하세요. 9월, 6월엔 목과 금의 부딪힘이 관계 안에 숨겨진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내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며 서운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서둘러 결론 내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게 관계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6일과 28일은 화해와 이해를 위한 타이밍, 13일과 21일엔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10월 병술월, 병화의 강한 에너지가 대인관계에 활기를 주지만 한편으론 말이 앞서 상대방과 부딪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내 의도가 더 크게 왜곡되기 쉬우니 특히 중요한 자리나 공식적인 대화에선 말의 무게를 조율하세요. 5일과 22일은 새로운 인연 확장에 좋은 날, 10일과 24일엔 사소한 언쟁이 꼬리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기운이 내면을 민감하게 만들어 평소보다 더 쉽게 상처받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긴 여운을 남길 수 있으니 자신을 지키는 거리를 적절히 두는 게 필요합니다. 9일과 27일엔 따뜻한 대화와 오해 해소에 유리하고 16일과 25일엔 감정에 앞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될 수 있으니 잠시 마음을 식히세요.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관계 정리가 필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정리할 인연, 더 깊어질 관계를 차분히 구분하는 게 새해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6일과 19일엔 관계 정리, 소통 개선에 좋고 13일과 24일엔 오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대화는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궁합띠는 돼지띠와 뱀띠가
이번 하반기 감정 안정에 도움됩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갑진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뱀띠는 불의 기운으로 정서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상생조합을 형성합니다.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 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세요. 같이 있어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 있죠. 특히 부부가 한 집에 있어도 대화는 줄고 같이 밥 먹는 순간에도 서로의 표정만 슬쩍 살피게 되는 그런 날들. 갑진생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연애 결혼운을 보면 바로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 다시 좁혀질 수 있는 작은 틈이 열립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시작해 볼게요. 개수와 미토의 기운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에 감정의 습기처럼 답답함을 남깁니다. 특히 이 시기엔 상대방이 별말 안 해도 괜히 내 마음이 먼저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같이 있는데도 왠지 혼자인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면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볍게 산책이나 짧은 여행을 제안해 보세요. 8일과 26일엔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15일과 23일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어 차라리 침묵이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갑목의 기운이 확장되며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실망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엔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이럴 땐 상대의 말보다 표정, 상대의 행동보다 눈빛을 더 세심히 읽어주세요. 7일과 18일엔 서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12일과 25일엔 괜한 감정 싸움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지혜입니다. 9월, 6월은 목과 금의 상극이 서로 다른 생각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달입니다. 싱글이라면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연애가 불편해질 수 있고 기혼자라면 가정 내 역할 분담이나 자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답을 찾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는 게 필요합니다. 6일과 28일엔 다정한 말로 오해를 풀고 13일과 21일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기운이 감정을 다시 데우며 오래된 오해도 녹여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서로 마음을 열고 그간 못했던 속마음을 살짝 꺼내보세요. 특히 함께 추억을 쌓을 소소한 여행이나 가벼운 외출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5일과 22일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좋고 10일과 24일엔 서운함이 겹쳐질 수 있어 그날만큼은 부드러운 말투를 더 신경 쓰세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기운으로 서로의 내면을 더 민감하게 자극합니다. 이 시기엔 서운함이 쌓이면 작은 말도 크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작은 다정함이 오래 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9일과 27일엔 따뜻한 대화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16일과 25일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충돌을 피하세요.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긴장이 마음을 흔들지만 잘만 활용하면 새해를 앞두고 관계를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엔 가정 내 갈등 정리, 서운했던 부분을 차분히 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6일과 19일엔 미뤄뒀던 대화를 시도하고 13일과 24일엔 사소한 말실수를 더 조심하세요. 궁합띠로는 토끼띠와 원숭이띠를 추천드립니다. 토끼띠는 목의 부드러운 기운으로 감정을 완화시키고 원숭이띠는 금의 이성적 균형으로 관계에 현실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반기 연애 결혼은 요약하면 거리 좁히는 건 말보다 작은 다정함이 먼저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멀리서 보면 든든한 버팀목인데 막상 가까이서 엮이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 익숙한 표정 하나가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죠. 갑진생 여러분, 2025년 하반기 가족운을 보면 이런 복잡한 결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수와 미토의 조합은 겉으론 안정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선 건강 문제나 생활 리듬 차이로 소소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와는 대화가 단절된 듯한 서로 벽을 느끼는 순간들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8일과 26일엔 소통을 회복할 좋은 기회가 열리고 15일과 23일엔 말 한마디가 쌓였던 서운함을 폭발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간목의 확장으로 가족 내 기대감이 커지며 그만큼 갈등의 불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세대 차이, 가치관 충돌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결과를 강요하기보다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여유가 가족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7일과 18일엔 긍정적인 대화의 창이 열리고 12일과 25일엔 감정이 부딪히기 쉬워 대화보다 잠시 거리 두는 게 현명합니다. 9월, 6월 목과 금의 긴장감이 형제자매 간 갈등이나 재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 역할 분담, 상속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감정이 얽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서둘러 결론 내기보다 법적 조언이나 중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6일과 28일엔 차분한 정리, 갈등 봉합이 가능하고 13일과 21일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활기가 가족 내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 이슈가 있었다면 이 시기엔 회복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며 자녀와의 소통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다만 감정이 앞설 땐 오히려 좋은 흐름도 놓칠 수 있으니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세요. 5일과 22일은 가족 모임이나 대화에 적합하고 10일과 24일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세요. 11월 정해월 해수의 깊은 기운이 속마음을 건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자녀 문제는 작은 일로도 불편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적극적으로 소통의 창을 열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9일과 27일엔 긍정적인 흐름이 열리고 16일과 25일엔 감정적 대립을 피해야 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팽팽한 긴장이 가족 관계에 쌓인 피로를 풀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이 시기엔 한 해를 정리하며 가족 내 불편한 문제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6일과 19일엔 따뜻한 대화를 시도하고 13일과 24일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세요. 궁합띠로는 개띠와 양띠가 가족 내 화합을 돕습니다. 개띠는 금의 실용성을 더해 현실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리하고 양띠는 토의 부드러운 에너지로 감정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반기 가족운을 정리하면 멀어질 땐 기다리고 가까워질 땐 온기를 더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뜻밖의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때가 있죠. 갑진생 여러분, 2025년 하반기 귀인운을 보면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볼까요? 올해 하반기엔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타이밍 좋게 조언이나 실질적 도움을 건네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귀인의 기운은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기마다 스쳐 지나가듯 들어옵니다. 7월 개미월, 개수와 미토의 조합이 내면을 차분히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귀인은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 연락 뜸했던 옛 친구에게서 뜻밖의 조언이 들어올 수 있어요. 8일과 26일엔 소소한 대화 속 귀인의 말을 가볍게 흘리지 마세요. 반면 15일, 23일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귀인의 기운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8월 갑신월은 확장과 시작의 기운 속에 새로운 귀인이 슬며시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직장 모임 혹은 일상 속 작은 인연이 향후 중요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천을귀인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니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일과 18일엔 귀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12일, 25일엔 상대방을 단정짓지 않는 게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9월, 6월 목과 금의 긴장 속에 귀인의 기운이 조금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겉으로 도움보다 내면을 정비하고 기존 관계를 되돌아보며
숨은 귀인을 찾는 게 맞습니다. 6일 28일엔 기존 인연을 다시 돌아보고 13일 21일엔 성급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0월 병술월은 병화의 활력이 귀인운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 시기엔 특히 오래된 갈등이 풀리며 그 과정 속에서 뜻밖의 조언자 혹은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5일 22일엔 상대방의 진심을 들을 수 있고 10일 24일엔 내 말 한마디가 도움의 문을 닫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표현이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기운이 감정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때 귀인은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 속에 조용히 숨어 있어요. 큰 기대 없이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의 말 속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일 27일엔 따뜻한 조언이 16일 25일엔 불필요한 감정이 귀인의 기운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태극 귀인의 긍정 흐름이 마무리 구간에 들어옵니다. 이 시기엔 한 해를 정리하며 진짜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 자녀,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 중 오해가 있었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6일 19일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고 13일 24일엔 과거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게 귀인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최근 복지관 행사에서 뜻밖의 작은 선물을 받고 그 인연이 이어진 분처럼 하반기엔 이런 우연을 가볍게 흘리지 않는 게 진짜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하반기 귀인운을 한 줄로 정리하면 기대 없는 순간에 도움이 스며듭니다.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쌓이는 속도는 느린데 빠져나갈 땐 정말 한순간이죠. 특히 갑진생 여러분, 올해 하반기엔 그런 경제 흐름을 더 민감하게 체감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상담 오신 분 중 30년 넘게 일만 했는데 남은 건 대출 잔액뿐이다.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지으신 갑진생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심정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2025년 하반기 비청산 운의 전체 흐름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7월 개미월 개수와 미토의 구조가 재정의 내면을 흔듭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숨겨진 고정지출, 묵혀둔 빚의 무게감이 서서히 체감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러운 정리보단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고 지출 구조를 차분히 정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8일과 26일엔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기에 좋고 15일과 23일엔 충동적인 지출 혹은 무리한 선택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8월 갑신월로 들어서며 갑목의 확장 에너지가 새로운 수입 구조나 부채 조정의 가능성을 엽니다. 이 시기엔 기존 대출의 조건을 점검하거나 더 나은 재정 상품을 찾는 흐름이 맞습니다. 7일과 18일엔 재정 전문가 상담, 대출 재협상이 유리하고 12일과 25일엔 과도한 기대, 무리한 투자는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9월 을유월엔 목과 금의 상극이 겹치며 경제 구조에 긴장감이 들어옵니다. 특히 기존의 부채를 그대로 두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방치하면 이 시기엔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6일과 28일엔 지출 구조 조정, 불필요한 소비 차단이 필요하고 13일과 21일엔 감정 소비나 급한 결정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10월 병술월 병화의 기운이 활력을 더하며 경제적 숨통이 조금 트이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정리한 재정 구조 속에서 작은 투자 혹은 추가 수입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5일과 22일엔 신중한 금전 흐름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10일과 24일엔 과도한 자신감이 되레 손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흐름이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이 시기엔 급격한 확장보다 기존 채무 정리, 장기 플랜 재조정이 맞습니다. 9일과 27일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16일과 25일엔 무리한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긴장 속에서도 경제 흐름을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마무리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달엔
상환 계획을 마무리하거나 새해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세요. 6일과 19일엔 채무 정리, 재정 계획 정비가 유리하고 13일과 24일엔 급한 판단을 피하는 게 경제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반기엔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긍정적 흐름이 들어와 뜻밖의 정보, 조언 혹은 현실적인 도움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구간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갑진 생분이 지인의 조언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성공하셨다죠. 바로 그런 흐름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덜어내는 타이밍은 7월, 8월, 12월이 핵심이고 그 외 시기엔 준비와 점검이 관건입니다. 흐름을 조율하며 조급함 대신 현실적 대처를 선택하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 같아도 예상 못한 순간에 반짝이는 기운이 슬며시 스며들 때가 있죠.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행사 참여하셨던 한 60대 중반 남성분이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깜짝 선물 받았다며 환하게 웃으셨다죠. 바로 그런 흐름이 올 하반기 갑진생 여러분께도 찾아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행운운이 크게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7월 개미월은 개수와 미토의 기운이 내면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이 시기엔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일상 곳곳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이 숨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지인이 뜻밖의 도움을 주거나 소소한 외출길에서 운 좋은 우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일과 26일엔 행운의 기운이 올라오니 복권 구매나 소박한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반면 15일, 23일엔 과도한 욕심이나 충동적인 소비는 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간목의 확장으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이때는 특히 사람을 통해 예상 못한 정보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행운을 부르는 색상은 연두와 남색, 작은 스카프나 소품으로 활용해보세요. 7일, 18일은 뜻밖의 선물, 소소한 금전운이 열리는 날이고 12일, 25일엔 서두르다 실수를 만들 수 있어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세요. 9월, 6월엔 목과 금이 충돌하며 잠시 운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엔 복권이나 투자 관련해 성급한 판단은 피하시고 대신 주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세요. 6일과 28일은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계획을 마무리하면 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13일과 21일엔 욕심 부리면 되레 손해가 큽니다. 10월 병술월 병화의 활력이 행운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 시기엔 작은 모임, 이벤트 참여 혹은 뜻밖의 제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5일, 22일은 가벼운 로또 구매나 행운의 소품을 새로 마련하면 좋고 10일과 24일엔 오해나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11월 정해월 해수의 깊은 기운으로 직접적인 행운보단 마음을 다독이는 잔잔한 기운이 더해집니다. 이때는 금전적 이득보다 관계 회복이나 마음의 위로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는 시기예요. 9일, 27일은 사람을 통한 따뜻한 기운이 16일, 25일엔 무리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12월 무자월 토와 수의 대립 속에서도 연말의 따뜻한 마무리, 소소한 행운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엔 재물 건강 인연을 동시에 차분히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 6일, 19일엔 행운의 기운이 깃들 수 있고 13일, 24일엔 마음 급하게 먹지 않는 게 더 큰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번 하반기 궁합띠로는 닭띠와 돼지띠를 추천드립니다. 닭띠는 금의 날카로움을 통해 현실적 선택을 돕고 돼지띠는 수의 유연함으로 뜻밖의 우연과 금전적 행운을 키워줍니다.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이 조합은 금토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재물운과 내면 안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복권이나 중요한 선택 시 이 번호 조합을 재미삼아 활용해보세요. 하반기 행운운을 두 줄로 정리하면
기대 없이 맞는 우연이 당신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하반기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땐 이 부분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 갑진생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조율과 정비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개수와 미토가 만나며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속에서 천천히 피로감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조용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는 게 운의 흐름에 더 잘 맞습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확장과 변화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 제안 혹은 예상 못한 선택지가 등장하는 달이죠. 하지만 갑진생의 뿌리를 흔드는 시기이기도 해서 좋다 싫다 판단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때는 주변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9월, 6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인해 재물, 관계, 건강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업상의 고민 혹은 몸의 작은 이상 신호가 더 선명해질 수 있죠. 이 시기는 속도를 줄이고 미뤘던 정리를 하는 게 운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10월 병술월부터 다시 활력이 들어옵니다. 병화의 기운 덕분에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고 대화의 물꼬도 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시기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흐름에 몸을 실어보세요. 하지만 과욕은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깊은 기운이 내면을 더 민감하게 자극합니다. 이때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지난 흐름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입장을 더 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몰입하거나 혼자서 끙끙 앓는 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부릅니다. 12월 무자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는 정리와 계획의 달입니다. 가족, 재정, 건강,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무리한 욕심보다 현실적인 점검과 정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한 60대 중반 갑진생분께서 몸도 지치고 사람들도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그런 혼란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전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반기 전체를 정리하면 혼란 속에서도 멈춤과 정비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추진하기보단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며 단단히 기반을 다지세요. 2025년의 작은 선택들이 2026년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린 내용은 갑진생 흐름을 중심으로 본 기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은 다를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세요. 혹시 속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